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그 변동성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네. 보니까 비트코인은 뭐 6만 달러 갔다더라. 그런데 갑자기 2만 달러 갔다더라. 다시 5만 달러 갔다더라. 이렇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막 변동이 너무 그 큰데 이런 상품에 이렇게 요즘에 20, 30대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빚을 내서 그런데 투자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는 정말 투자할 만한 그런 자산으로 보시는지요?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곳에 있는 그 암호화폐들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 어느 정도로 넣을 건가는 고위험군, 변동성이 큰 고위험군의 투자 상품으로 보시고 이제 개인 성향이 있거든요. 이거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는 부분 보면 보수적 투자 또 공격적 투자 이렇게 개인 성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면 뭐 일정 부분 조금 투자를 해 보면서 이런 시장들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에 또 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거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미래의 어떤 나의 노후라든지 이 기업이나 이 상품이 앞으로 더 잘 성장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 10만 원을 넣었더니 뭐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으로 10배가 튈 거야라고 하는 투기적인 성격으로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그 욕심, 욕망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돌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욕망을 가지고 몇 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겠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가격대가 낮은 잘 모르는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도 하고 잡코인이라고도 하는 어떤 누군가가 여기 투자하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하면 뭐 10배 벌 수 있어 이런 거에 혹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으신 분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해서 조금 좋은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얘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런 투자의 기준들은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라고도 하고 재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저하고 상담하는 많은 프로젝트 중에 이제 뭐 팀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이제 백서만 들고 와서 이제 어떤 특정한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를 이제 회수해서 투자 자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안 돌아오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많이 하시고 좀 프로젝트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이런 너무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뭐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큰 프로젝트들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서 투자의 안목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저도 크리스찬이 그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에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주식에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만 90%는 사실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많고 특별히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상 그 암호화폐에 너무 뭐 빚을 내서 해가지고 지금 가상 자산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우리 교수님 네. 말씀처럼 좀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 잡코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잡코인에 네. 신경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알려진 곳에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보시라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거는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보태보면 이게 왜 이제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은 4%에서 5%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은행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예전에는 은행 금리가 또 5% 6%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 금융 시장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대단히 낮고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라고 돈을 사실은 재정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 나오면 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되고 이걸 이제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은 돈의 타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캐시가 캐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리스크한 경제 활동이거든, 투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동산은 이미 뭐 하루 일주일만 지나도 너무 높은 가격으로 오르니까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이 현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가치와 가격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면 결국 제도권 내에서는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보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치를 가진 건데 이거 자체를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거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을 자체를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그 무식한 이 접근이고요. 거기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 거.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주식하면서 작전주 찾아다니고 뭐 어디 낮은 가격대인데 뭐 얼마 올라갈 거야 이런 거에 휩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은 투기적 성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한다고 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될 관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든가 그거 외에 이제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새로운 것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성세대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 30대들은 되게 뭐 좀 스마트하고 이 핸드폰이나 이게 되게 빠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만 이제 빚을 내서 이제 그 투자하는 것에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가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